프로덕트 자체가 기능과 사용성과 심미적인 부분까지 다 삼박자로 갖춰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 디자인 랭귀지를 만들고 관리하고 또 실제 프로덕트에 적용하는 그런 팀을 이제 이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인이라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공지능 그룹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신문에서 그 일면 전체 그 특집 기사로 나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조르지오 알마니에 대한 기사였어요. 조르지오 알마니가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디자이너였던 거죠. 디자이너라는 단어를 처음 본 게 사실 그 순간이었고요. 그때부터 디자이너가 되게 뭘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멋있는 분위기와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서 처음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저는 대학교 때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폴라셰어 선생님이라고 그 미국의 이제 전설적인 디자인 에이전시인 펜타그램의 파트너신 분이세요. 시티뱅크 로고도 하시고 이제 브랜딩 쪽에서는 그러니까 레전드의 계열에 오르신 분인데 그분이 처음 저한테 쌩 너는 브랜딩에도 소질이 되게 있고 또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스트래티지 같은 분야에까지도 관심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너가 회사를 지원을 할 때 굳이 브랜딩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요즘 디지털이나 UX, UI가 상당히 또 각광받는 분야니까 그런 쪽 회사들도 지원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학교를 다닐 때는 멋있는 로고, 멋있는 포스터 뭐 이런 게 사실 단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UX, UI 수업이 없었거든요.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나 하더라도 내셔널 파크 아니면은 뭐 음식점, 커피숍 이런 거에 프로젝트를 과제로 받아서 할 때 저만 사실 그 수업에서 유일하게 로고만 해온 게 아니라 로고랑 웹사이트랑 뭐 앱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디지털 쪽에도 많이 생기게 됐고 RGA라고 하는 회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관심이 갔던 회사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나이키라든지 뭐 그런 기라성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의 디지털 쪽 프로덕트나 그런 스트래티지를 담당하고 작업을 했던 회사다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게 됐는데 디지털에 제가 입문을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정말 고마운 회사고요. 거기서 사실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저는 이제 대학원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원을 가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딜로이트 디지털이라는 회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컨설팅 회사였어요. 이제 디지털 컨설팅 회사는 디자인 회사랑은 약간은 다르게 프로세스 혹은 비즈니스 솔루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디자이너로서 디렉터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 디렉터들이 필요한 디자인 작업을 빨리빨리 쳐내는 역할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좀 프로세스와 구조적인 면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프로젝트들을 맡게 된 거예요. 사실 처음 가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 진짜 감도 없을 때 이런저런 책들도 좀 읽어보고 영감을 받으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클라이언트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으로 기억이 나는 클라이언트는 이제 마스터카드에서 진행을 했었던 이제 미야모 뮤직앱이라는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좀 오래된 작업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뭐 애플 뮤직앱이라든지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지금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 뮤직 앱들이 없었던 실정에서 그래픽적으로 대단히 진보적이었던 음악 앱을 마스터카드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저 혼자서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팀원들과 그런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 역할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한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음악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 뮤직 앱 안에 들어가는 대다수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과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을 엮어주는 작업을 많이 했었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 상업적인 클라이언트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좀 아티스틱한 작업을 같이 하기가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그런 큰 기업에서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돌아오는 가치가 수치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어떤 매개체로 그들을 끌어당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던 프로젝트였었어 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음악과 예술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디자이너로 참여하게 된 게 되게 기억에 남고요. RGA를 떠나서 딜로이트 디지털이라고 하는 디자인 컨설팅, 디지털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티파니닷컴 이제 글로벌 웹사이트를 리디자인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티파니는 제가 일했었던 RGA라는 회사가 원래 전담하던 그 클라이언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옮기고 나서 그 티파니닷컴을 리디자인을 하는 그런 피치라고 하죠. 입찰 경쟁 같은 건데 그거를 따내는 디자인 작업을 맡게 됐어요. 이 전에는 제가 속했던 그룹에서 하던 거를 제가 옮긴 회사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디렉팅을 하고 작업을 하는 위치로 옮기게 되니까 감회도 남다르기도 했었고, 작업물이 꽤 잘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옮긴 회사에서 그 디자인 작업을 따내는 결과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어떻게 디자인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스토리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이런 스토리를 받쳐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가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그런 걸 넘어서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서포트를 해주고 또 그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기술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미난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어떤 프로세스가 좋을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도달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깔때기라고 하죠. 깔때기 형태를 비유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아이디에이션 과정, 뭐 브레인스토밍 과정, 이거가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지 그거를 밑천으로 조금씩 탑을 쌓아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깔때기가 될 수도 있고 석탑처럼 이게 쌓아 올라가는 과정일 수가 있는데, 그런 에이전시나 컨설턴시에서는 결론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미션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수합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쳐낼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게 용광로처럼 한순간에 막 뭐가 만들어지고 막 이게 끓어오르고 하는 과정이 있다면은 이 끓는 물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재련되느냐도 중요한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 된 게 어떤 식으로 와이어 프레이밍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스케치아웃이 되는지도 그 다음 과정이부터는 이게 반복인 거예요. 이게 넓어지고 좁혀지고 넓어지고 좁혀지고가 반복인데, 이 넓어지고 좁혀지고가 제 마음대로 되진 않는다는 거죠. 4개, 5개 프로세스로 나눠가지고 뭐 아이디에이션, 데피니션, 뭐 bring clarification 해서 뭐 execution, 그 다음에 implementation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목상 그렇게 돼 있더라도 사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흐르지가 않고 이게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넓어졌다 좁혀졌다 하는 게 이 속성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고, 그 이론적인 프로세스를 언제 어떻게 끊고 결정을 내려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느냐가 사실 디렉터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순간이든 간에 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은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도 아니고 단순하게 어떠한 한 분야로 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이 작고하신 이제 마시모 비넬리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네가 하나를 디자인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한계가 없는 디자인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인류의 발전에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의 힘과 함께 디자인이 기여를 할 수가 있으면은 저는 정말 디자이너로서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여를 한다는 그러한 되게 자긍심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